경기도 광주시 곤지암후. 지금은 사라진 한 정신병원의 낡은 건물. 어둠이 내리면 이곳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수많은 소문과 괴담의 시작점이었다. 1996년 폐업한 이후 곤지암 정신병원은 오랫동안 버려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곳은 단 한 번도 잊힌 적이 없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악명은 더욱 짙어졌다. 해외 언론이 세계에서 가장 소름 돋는 7곳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 폐허의 문을 열었다. 오늘 따라갈 이야기는 이곳을 14번이나 방문했던 한 제보자의 경험담이다. 그는 그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을 마주했다고 말한다. 어느 날 그의 팀에게 한 통의 연락이 온다. 자신을 흉가 탐방 전문가라고 소개한 한 남자였다. 그는 동행 촬영을 제안했다. 남자는 자신이 특별한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그의 제안은 팀에게 무척 흥미롭게 들렸다. 이전까지는 시도해본 적 없는 방식이었다. 민간인 전문가와의 협업, 이것이 채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팀은 기대했다. 촬영 장소를 논의하던 중 남자는 주저없이 곤지암을 지목했다. 자신이 가본 곳 중 가장 강한 반응이 있었던 장소라는 이유였다. 촬영 일주일 전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자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양손에는 온갖 장비가 가득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팀원들도 비싸서 구매를 망설였던 고가의 장비들이었다. 남자는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그것들을 익숙하게 다뤘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린 곤지암 내부 지도까지 꺼내 보였다. 각 구역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어떤 장비를 설치할 것인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의 전문적인 태도에 팀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것은 단순한 흉가 체험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드디어 촬영 당일, 팀은 늘 하던 대로 낮에 먼저 곤지암을 찾았다. 밤에 일어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건물 내외부를 꼼꼼히 살피며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촬영할 주요 지점들을 정했다.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남자는 이상한 제안을 했다. 장비 설치는 자신 혼자 들어가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감독은 반대했다. 설치 과정부터 촬영해야 영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고 설득했지만 남자는 완고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부정탄다. 남자의 말에 팀원들은 순간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팀은 한 발 물러섰다. 대신 설치가 끝난 뒤 각 장비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다시 재현해달라고 요구했다. 남자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고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모두의 신경은 어둠에 잠긴 건물 안을 향해 있었다.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가 끝났으니 들어오라는 신호였다. 팀은 카메라를 챙겨 1층으로 들어섰다.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다. 남자는 1층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감독과 VJ 한 명은 남자를 따라다니며 촬영하기로 했다. 제보자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2층과 3층을 각자 촬영하며 장비의 반응을 담기로 했다. 제보자는 3층으로, 다른 VJ는 2층으로 향했다. 이미 여러 번 와본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건물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보통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특유의 쎄한 느낌이나 소름이 돋는 감각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제보자는 3층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다. 복도, 병실, 창문, 모든 곳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 어떤 초자연적인 반응도 없었다. 2층을 촬영하던 VJ에게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무전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의아함을 느꼈다. 촬영을 마치고 1층의 감독에게 무전을 쳤다. 2층과 3층은 아무것도 없다. 감독님 쪽은 어떤가? 잠시 후 감독에게서 답이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야, 미치겠다. 이게 진짜 뭐 하는 거냐? 제보자 팀이 2, 3층으로 올라간 사이 1층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자가 설치한 모든 장비가 일제히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EVP 녹음기에서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흘러나왔고 자기장 측정기는 경고음을 올려댔다. 그야말로 현상의 총집합이었다. 하지만 감독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기적으로 보였다.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모든 현상이 남자를 중심으로만 일어났다. 감독은 직감했다. 이것은 진짜 현상이 아니라 만들어진 쇼라는 것을. 그는 촬영을 서둘러 끝내고 남자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제보자팀이 1층으로 내려오자 감독은 눈짓으로 상황을 알렸다.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틀어졌다. 이후 촬영은 대충 돌아다니는 척하며 진행되었다. 남자는 여전히 자신의 장비가 포착한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신기하게도 남자가 있는 동안에는 모든 장비가 계속해서 작동했다. 소리가 녹음되고 측정기의 바늘이 움직였다. 촬영이 끝나자 팀은 남자에게 장비를 챙겨 퇴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가 떠난 뒤 팀원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원래 계획했던 촬영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었다. 이왕 온 김에 우리끼리라도 뭐라도 찍고 가자. 감독이 제안했고 모두 동의했다. 그때였다. 2층을 둘러보던 VJ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남자가 장비를 하나 놓고 간 것이었다. 그것은 주변에 영적인 존재가 접근하면 소리를 내어 알려주는 일종의 감지기였다. 작고 네모난 모양의 장치였다. 팀원 4명은 그 장비 옆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촬영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망친 촬영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장비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비비. 4명의 시선이 동시에 장비에 꽂혔다. 방금 전까지의 가짜 소동과는 전혀 다른 진짜라는 느낌이 온몸을 꿰뚫었다. 순간적으로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오직 기계의 경고음만이 복도를 울렸다. 누군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일단 끄자.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감독이 손을 뻗어 장비의 전원을 내렸다. 소리가 멎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무언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제보자는 그 장비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어차피 온 김에 건물 전체를 한 번 더 둘러보고 가기로 했다. 팀은 다시 흩어져 갔다 촬영을 시작했다. 제보자는 3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다른 건물로 넘어가는 악명 높은 통로가 있었다. 그가 통로를 카메라에 담고 있던 바로 그때 등 뒤에 맨 가방 안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비비비. 분명히 꽂던 장비였다. 그런데 지금 이 통로 앞에서 제멋대로 다시 켜져 울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았다. 감독님, 아까 그 장비 껐었죠? 지금 3층 통로 앞인데 가방 안에서 저절로 켜져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감독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돌아왔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바로 올라갈 테니 무전기 켜놓고 계속 얘기해. 무전이 끊기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공포. 제보자는 무서운 마음에 계속해서 쓸데없는 말을 짓거렸다. 형님들, 저 지금 3층인데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그의 등 뒤에서는 기계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다. 체감상 3분 정도 지났을까? 아래층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뛰어오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감독과 다른 VJ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그들은 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보라고 소리쳤다. 자, 가방을 열자. 장비는 정말로 켜져 있었다. 작은 스위치가 온 위치로 올라가 있었다. 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장비의 스위치는 가방 안에서 저절로 움직이기 힘든 구조였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이곳은 과거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순간 감독과 제보자는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장비 진짜일지도 모른다. 마침 다음날 영적인 존재를 본다는 무당과의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장비를 검증해 볼 절호의 기회였다. 만약 무당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이 장비가 반응한다면 가설은 순식간에 확신으로 바뀔 수 있었다. 팀은 더 이상의 촬영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장비를 다시 끄고 서둘러 곤지암을 빠져나왔다. 숙소로 돌아온 팀은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촬영은 평소처럼 진행할 것이며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달라고만 부탁했다.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실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무당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아무도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가짜 소동과 한밤중에 겪은 진짜 공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팀은 무당과 함께 다시 곤지암으로 향했다. 장비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꺼진 상태로 가방 안에 있었다. 무당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이고, 쟤는 또 여기 있네. 팀은 그날따라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이곳에 계속 머무는 영혼이 있는지 아니면 떠도는 영혼인지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무당은 건물을 돌며 특정 장소들을 손으로 짚었다. 2층 저 구역에 있는 애는 계속 여기 머무는 애야.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 팀은 그녀가 지목하는 장소들을 지도에 꼼꼼히 표시했다. 이곳에 붙박이처럼 머무는 지방령과 떠도는 부유령을 구분해서 기록했다. 지도를 작성하는 동안 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과연 장비는 이곳에서 반응할까? 무당과의 촬영을 마친 뒤 팀은 그녀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3일 후 장비만을 가지고 다시 곤지암을 찾기로 계획했다. 3일이라는 시간을 둔 것은 무당의 기운이 장소에 남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결전의 날 밤, 팀은 지도에 지방령이라고 표시된 곳들만 찾아다니며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소, 장비를 켜자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소도 마찬가지였다. 침묵만이 흘렀다.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무당의 말이 틀린 걸까? 아니면 장비가 고장난 걸까? 네 번째 장소는 화장실이었다. 무당이 유독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던 곳. 팀은 반신반의하며 장비에 전원을 켰다. 전원을 켜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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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장비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팀원들은 무섭다는 생각보다 진짜였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가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은 수술실이었다. 무당이 아이들의 영혼이 머물고 있다고 말했던 곳이다. 수술실 바닥에 장비를 내려놓고 스위치를 올리자마자 또다시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조금의 지체도 없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팀은 확신했다. 이 장비는 정말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장 이 장비를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은 복도였다. 장비를 켜자 또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3번 연속이었다. 팀은 무당의 지방령이 있다고 표시한 20곳이 넘는 장소를 모두 확인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약 45% 무당이 지목한 장소와 장비가 반응한 장소의 일치율이었다.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매우 높은 확률이었다. 검증은 끝났다. 장비는 진짜였고 무당의 능력 또한 진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의문을 낳았다. 그렇다면 이 장비를 가져왔던 그 남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장비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진짜 장비를 손에 넣은 사기꾼에 불과했을까? 왜 그는 진짜 현상을 두고 가짜쇼를 벌여야만 했을까? 보던 실험을 마친 팀은 장비를 챙겨 다시 개인 촬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저 낡고 운산한 폐허였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혼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날의 경험은 제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과학으로 증명하려 했던 시도가 오히려 더 깊은 미스터리를 확인시켜준 셈이다. 곤지암 정신병원. 그곳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수많은 목격담과 경험담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남긴다. 이 이야기는 곤지암에서 전해지는 수많은 괴담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유독 생생한 이유는 그것이 거짓과 진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가짜를 증명하려다 진짜를 마주하게 된 아이러니, 어쩌면 공포의 본질은 그렇게 예고 없이 가장 믿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보자의 팀은 그 이후로도 곤지암을 여러 번 더 찾았다. 그 장비는 그들의 탐사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장비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첫날의 그 순수한 공포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마주한 진짜 신호. 그 민간인 전문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팀은 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았다.
그는 자신의 장비가 가진 진짜 능력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어쩌면 그저 비싼 장비를 과시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가설도 존재한다. 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팀에게 장비를 넘겨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확인할 수 없는 가설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진실은 저 너머 곤지암의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 무당이 지목했던 장소들, 그곳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 걸까? 그녀가 보았던 아이들은 누구였을까? 곤지암 정신병원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곳을 다녀간 많은 이들이 어린 아이의 형체를 보거나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남겼다. 수술실에서 울렸던 장비의 경고음. 그것은 정말 그곳에 머무는 어린 영혼들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였을까? 이곳의 폐업 원인에 대해서도 소문은 무성하다. 경영난이라는 공식적인 이유 뒤에 중대한 사건이 숨겨져 있다는 괴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병원장이 환자들을 해치고 자살했다거나 불법적인 실험이 자행되었다는 등의 소문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실은 훨씬 평범할 수 있다. 병원의 하수처리 시설 문제와 경영 악화가 겹쳐 문을 닫았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선란한 해석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범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괴담에 더 끌린다. 폐허가 된 공간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포를 키우는 최적의 무대가 된다. 제보자의 경험은 그 경계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장비와 무당이라는 두 가지 다른 잣대로 교차 검증된 기묘한 현상이었다. 45%의 일치율.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과학의 영역일까? 아니면 초자연의 영역일까? 어느 쪽으로도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장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 남아있는 잔류 산염이나 강력한 자기장 같은 것을 감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당 또한 비슷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영혼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추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바로 제보자가 3층 통로에서 겪었던 일이다. 꺼져 있던 장비가 스스로 켜진 현상.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 감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마치 지성을 가진 존재의 개입처럼 느껴진다. 그곳에 있던 무언가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혹은 제보자를 겁주기 위해 장비를 작동시킨 것은 아닐까. 결국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증명될수록 의문은 더 깊어진다. 이것이 곤지암이 가진 가장 큰 공포일지도 모른다. 이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곤지암 정신병원은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건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곳에 얽힌 이야기와 기억,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 머물던 존재들까지 모두 사라졌을까? 제보자는 말한다. 그날의 경험 이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쩌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곤지암은 그 두 세계가 만나는 경계의 틈이 유독 얇았던 장소였을 것이다. 네, 오늘날에도 곤지암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된다. 영화, 게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공포, 즉 알 수 없는 존재와 미지의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 장비는 지금도 그의 팀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장비가 스스로 울릴 때가 있다고 한다. 마치 곤지암에서 따라온 무언가가 곁에 있다는 신호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제보자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114. 주소는 남았지만 장소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낡은 건물, 어두운 복도. 그곳에서도 당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신호가 울리고 있을지 모른다. 다시 그날 밤 3층 통로 앞으로 돌아가 보자. 제보자가 혼자 남겨졌던 그 순간 가방 안에서 울리는 기계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울렸다. 그는 무전으로 동료들을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소리의 근원을 향해 신경을 집중했다. 소리는 등 뒤, 통로 쪽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마치 통로 안에 무언가가 그의 바로 뒤에 서서 나 여기 있다고 말을 거는 듯한 섬뜩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동료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짧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극한의 공포였다. 팀원들은 장비의 스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놀랐다. 뻑뻑해서 손톱으로 힘주어 올려야 움직이는 작은 스위치였다. 가방 안에서 옷이나 다른 물건에 쓸려 저절로 켜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이것은 명백한 물리적 간섭이었다. 그날 밤 철수하기 전 팀은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다. 그 장비를 다시 3층 통로 앞에 놓아두는 것이었다. 장비는 꺼진 상태였다. 만약 다시 켜진다면 이곳에 있는 존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터였다. 그들은 약 10분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지만 장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들을 시험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실망한 팀이 장비를 회수하려 다가가는 순간 장비의 ED가 한번 깜빡하고 켜졌다가 꺼졌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 같기도 혹은 경고 같기도 한 기묘하고 소름 돋는 마지막 신호였다. 무당이 방문했을 때 3층 통로 앞에서 유독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는 길이야.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을 헤매는 아이들이 건너가는 길목.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곳의 존재들은 아기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저 자신들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장비가 유독 그곳에서 강하게 반응했던 것은 그 아이들의 간절한 신호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경험담들은 곤지암이라는 장소에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신화를 만들어냈다.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신화는 철거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쉰다. 제보자의 이야기는 그 신화에 또 하나의 페이지를 더했다.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가장 비이성적인 현상을 증명해 보인 기묘한 기록으로 그가 겪은 공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다른 차원의 존재였을까? 아니면 인간의 감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곤지암에 있었던 4명의 남자는 세상의 이면에 무언가가 더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느낀 공포는 진짜였다. 장비의 경고음도 등 뒤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시선도 모두 그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어쩌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공포는 믿는 순간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팀은 탐사를 나갈 때마다 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것은 진짜일까? 아니면 누군가 만든 가짜일까?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현장에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다. 본지암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다. 페어는 말이 없다. 그저 그곳을 스쳐 지나간 시간과 사람들의 흔적을 품고 있을 뿐이다. 곤지암의 흔적 위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의 기억은 땅속 깊이 묻힐 것이다. 하지만 땅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어떨까? 그곳에 깃들었던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들이 새로운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 이것이 바로 페어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여운이자 공포의 근원이다. 곤지암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곤지암이 남아 새로운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다.